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푸른길 정형외과 의원 원장 김대희입니다. 체충격파는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어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치료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물리치료보다는 좀 더 나은 치료 정도로 인식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확실하게 하나의 치료 분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기본 치료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는 치료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마다 치료 효과가 차이가 많고 치료 잠재력에 비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책을 편찬하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병원에서 점점 표준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 치료 효과 또한 괄목상대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고 체충격파 치료에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치료법에 대한 책을 집필하여 출간을 했는데요. 현재는 체충격파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체충격파 치료와 매우 다른 치료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임상 경험을 통해서 각 부위별 통증에 대한 치료 목표점을 설정하고 이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2년간 스톨즈 메디컬과 손잡고 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워크숍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제 치료법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현재는 매우 많은 분들께서 제 치료에 호응을 해주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강의에서는 수강 신청 10여 분 만에 수강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 치료와 확실히 구분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책 표지에 있는 사파입니다. 기존의 치료법은 환자분들께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이 아픈 부위에 체충격파를 적용하여 치료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즉 사진에서 보자면 붉게 표현된 부분에 치료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치료법에서는 섬유 단축으로 짧아진 부위를 찾아서 체충격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발바닥이 아픈 환자, 많이들 족저근막염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바닥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부위, 즉 종아리 부위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치료 직후 기존의 치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 부위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향후 경과에서도 훨씬 뛰어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된 계기는 아팠던 제 팔을 치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해 놓았는데요. 체충격파를 처음 접했을 무렵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목에 이르는 심한 통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거의 6개월가량 통증이 지속되었는데요.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 경추 신경차단술, 어깨 주사, 팔꿈치 주사, 그리고 어깨와 목에 체충격파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만성 통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온다고들 하시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왜 치료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유발되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분명 이 이두근을 주로 사용할 때 아픈 듯 했습니다. 근위부에서 어깨 통증에서는 이두근 부위를 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쪽 원위부에서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위부에 체충격파를 적용을 했더니 극심한 통증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던 부위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 전공의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통증 없이 잠을 잘 수가 있었고 한 번 더 치료 후에는 운동을 할 때도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통증들도 아픈 곳이 원인이 아닐 수 있겠다. 그 후로 내원하는 많은 환자에서 아픈 곳이 아닌 연결된 근육 부위를 치료하기 시작을 했고 너무나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근육에 기인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통증이 근육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일례로 허리 통증과 더불어 하지에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허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에서 허리와 허벅지 부위의 장경 인대를 연결하는 대둔근에 의한 통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생각하는 이 통증이 근육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자에서 신경 차단술의 호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체중격파는 매우 좋은 치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 부위가 아픈 허리가 아니라 장경 인대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쉬는 기간이 있어 몇몇 병원에 컨설팅을 해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원장님들께서 진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드렸는데요. 내원한 환자의 상당수가 체중격파를 적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몰라서 적용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질환과 케이스는 제 책과 유튜브에 매우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으로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자는 여러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만성 통증 환자들입니다.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몇 년 동안 여러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단 몇 번의 치료에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통증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매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치료가 통증의 원인 부위를 신경이나 아픈 부위의 힘줄 그리고 인대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근육은 회복 단계에서 단축이 발생하는데요. 단축된 근육은 노화로 인해 점점 더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짧아지는 근육은 다른 치료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찾아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죠. 원인 부위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과사용 증후군에서 매우 좋은 치료입니다. 과사용 증후군이라 하면 쉽게 말해 직업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근육 이상으로 인한 통증에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취미 활동에서 발생하는 통증 또한 매우 좋은 치료군이 되겠습니다. 체중격파의 장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저는 현재 대한정형초음파학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척추외과학회 학술위원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치료 및 프롤로 치료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술적 치료 또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충격파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체충격파는 단순한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체충격파를 제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되지 않는 환자분들에게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독자적인 치료라 생각을 합니다. 제게 오시는 여러 환자 중에서 서울을 비롯한 먼 거리에서 매주 치료를 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오시기 전에 근처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시행받아 보고 체충격파도 시행받으셨던 과거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먼 거리에서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치료에 치료되지 않았던 분들이 체충격파를 통해 해결되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비침습적이고 부작용도 적은 아주 좋은 치료라는 점도 체해 충격파의 장점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에 발생하는 통증만 잘 조절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치료 환경입니다. 현재 치료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처방을 내는 의사와 치료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체해 충격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며 치료와 동시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치료에 참여하여 치료 반응을 보고 또 치료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치료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병인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현재까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통증의 원인은 신경에서 기인하여 찾으려고만 합니다. 실제 치료를 해보면 근육에서 기인한 통증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육에 의한 통증은 현재의 진단 기기로는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체해 충격파를 통해서는 의외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치료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치료 기술의 부족입니다. 제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이해를 하고 병소 부위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치료 술기가 부족하면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술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체해 충격파 중 방사형 치료가 매우 중요한 치료인데 이 치료 술기는 수개월을 꾸준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야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술기에 대한 습득이 아직은 많이들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만 보완이 된다면 정말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체해 충격파 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러닝 타임이 꽤 긴 복잡한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잘 배워보시면 기존에 행하시고 있는 다른 치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치료에 대한 의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같이 배워가야 합니다. 저는 현재도 매일같이 직접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사분들과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치료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병원에서 체해 충격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같이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분들께서는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위에 체해 충격파를 잘하는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병은 환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체해 충격파를 통해 의외로 쉽게 낫는 경우가 많으며 하지 않아도 될 고가의 치료나 수술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